무슨 상조회사 CF처럼. 예. 자, 둘째 누나가 없었더라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모두가 많은 공감을 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셨을 거고. 근데 저는 누나가 셋인데 이 누나들이 저를 지금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를 아들로 생각해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예,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철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늘 안타까운 게 바라봤죠. 막내.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은 다 건강한 집안이었는데 저는 겉으로는 되게 건강했는데 늘 피곤해하고 1년에 한 번씩 늘 아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이제 제가 안 좋아질 때까지는 얘기 잘 안 했었어요. 걱정할까봐. 근데 완전히 망가질 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집안이 이제 왈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누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의를 끄는 형이 제일 먼저 홍님아 미안하다. 이 형이 30년 동안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신장을 주겠다 그래서 형이 왔었어요. 그 3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래도 신장을 주겠다는 형인데 그래서 이제 어색하게 악수를 하고 형 고마워라는 말도 안 떨어질 정도로 어색하였는데 그러니까 진료를 다 받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날짜가 병원 날짜가 됐는데 그날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형이 사라졌어요. 형님, 이런 토크를 그렇게. 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큰 누나가 아들 같은 홍님인데 누나가 주겠다고 또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머나. 그래서 와가지고 다 진료를 받고 또 다 했는데 이제 또 날짜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또 날짜를 잡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걸 토크를 맡으세요? 아니요. 큰 누나 사실이야. 정말 큰 누나 사라졌는데 형이 사라졌을 때 충격은 별로 안 컸었어요. 근데 큰 누나가 사라졌을 때 충격은 정말 너무너무 컸었어요. 아, 이게 가족이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가족은 다 가족이 아니구나. 그렇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가족이라면 다 줘야 되잖아요. 저는 가족이 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라지기 전에 둘째 매형이 이제 신장 준 매형이 아무래도 처남 언니가 누나가 줄 것 같아 그러더라고. 큰 누나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둘째 누나 건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둘째 누나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시어머니 그 독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한 10년 가까이 쓰러졌는데도 모셨죠. 그리고 친정어머니 치매걸린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고생한 누나 신장을 받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정말 누나 건 받으면 안 돼. 내가 정말 이 고생한 누나 건 정말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받고 싶었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다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왠지 모르게 안 맞을 것 같아. 신장이. 왜냐면 두 번 다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아, 누나랑 안 맞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결과는 되게 잘 맞았어. 누나가 워낙 관리를 잘해서 아, 이런 신장 받기 참 힘들어요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너무 좋은 신장을 해서 받게 됐죠. 받게 됐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누나는 어때? 누나는 어때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누나는 되게 건강하다고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찡하다. 내가 아픈 것보다 누나가 건강하게 잘 끝났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 울었었어요. 맞아. 그러고 있다가 제가 누워있는데 누나가 병실에 오더라고. 괜찮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나 고마워. 저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무균실에 있어야 되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누나 와서 괜찮은데 누나도 수술했는데. 수술했는데 왔어요. 근데 신장을 주신 분들은 보통 5일 입원하고 신장을 받은 사람은 2주 정도 입원하는데 누나가 3일 만에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누나는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그래서 누나 보고 그래. 거 아니야? 왜 이틀 동안 더 한 일주일 있어 나는 막 누나 걱정되니까 누나 아니라고 건강하다고. 근데 그 이유가 병원비 때문에. 누나가 더 있으면 홍님이 병원비가 너무 이렇게 걱정된다고 누나가 먼저 퇴원했었어요. 그 얘기 듣고
아, 이거 아닌데, 이게 내가 아닌데, 이거 친자까지 받아 누나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누나는 그래도 씩씩하게 3일 만에 퇴원해서, 3일 만에 퇴원해서, 아니,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매일 음식해서 병원 갖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해서 3일 만에. 같이 수술을 받았는데. 같이 수술했는데 음식해서 형님 먹여야 된다고 매일. 그러니까 엄마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 누나한테도 너무 고맙지만 사실은 매형이 노하고 내 말이 가족들이 사실 가족이 노하면 그게 다 받거든요. 안 되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노하면 못 받습니다라고 이게 다 받거든요. 자녀들, 아이들. 네, 자녀들. 네. 아이들, 근데, 자녀들. 근데 매형이 먼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카들도 엄마 동생인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형하고 조카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누나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정말 오래오래 살아. 아유, 정말 오래오래 살고 정말 사랑해 누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형제라도. 그냥 듣기로는 네. 그래 뭐 당연히 가족이니까 줘야지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내 가족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진짜 어떻게 왜냐면 이렇게 하나씩 보셨잖아요. 아 예. 받아야 되는데 좌절하는 모습 보고 네, 또 네, 받아야 네. 되는데 좌절하는 모습 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네. 오빠가 준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 언니가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제외시켜 놓고 언니랑 여동생이 미국에 다 살아요. 그래서 여동생은 또 늦둥이를 봐서 애들이 어려요. 그래서 뭐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생각 안 하고 저는 아 홍림이가 저렇게 건강했던 애가 저렇게 되니까 우린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줘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는데 뭐 오빠가 또 전화 와서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그래서 오빠가 연락도 없던 오빠가 전화 이제 소식을 듣고 아 내가 홍림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주겠다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오빠 그래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오빠가 그러면 줘 안심 푹 넣고 받아. 오빠 내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내가 줄 거니까 오빠 고맙다. 이제 오빠가 받게 됐는데 또 이렇게 되고 또 언니가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에 사실 창피스러워요. 가족 간에 정말 창피스러운데 또 언니가 원해서 왔어요. 올 때는 이제 거기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미국에서. 정말 줘야 되니 나이가 많으니까 정말 줘도 되는지 검사를 다 받았는데 너무 좋다. 의사 선생님이 그 나이에 그렇게 신체가 모든 게 다 좋대요. 좋고 신장도 한 30대 정도 된다고. 아 이거 부모님이 아마 하늘에서 동생 살리라고 이렇게 건강히 해줬으니까 그렇게 가도 줘도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 그랬는데 왔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나는 봐요. 네. 처음에 근데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엄마가 나이도 있고 또 어린 이모들이 있는데 왜 우리 엄마냐고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누가 반대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최영미 근데 자식들이 있으시고 남편분이 어떻게 있는데 얘기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일단 딱 준다 그랬고 내가 확고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도 뭐 아들이 엄마 주지 마. 그래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하게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착하게 컸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바른 아이로 커서 그래서 내가 준다고 하니까 아무 말은 안 했죠. 아무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이 아빠가 아까 물어보니까 큰아들한테 아 엄마가 너네들한테 의논도 안 하고 혼자 저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큰아들이 참 고맙게도 아 엄마 아빠 내가 내 동생이 아프면 제 거 안 주겠냐고 엄마도 똑같은 심정 아니겠냐고 삼촌이 아픈데 당연히 주는 거죠. 엄마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우리 큰아들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어릴 때는 보면은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이러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 막 다 해줄게 이러고 막 어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크고 나서 회사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이 결혼하고서 생기면 요 그렇지. 가정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생기면 요게 제1의 가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정신없어서 쭉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제 맞아요. 주변에도 혹시 네. 결혼 후에 내 형제 자매랑 좀 멀어졌다 한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인재 형님도 사실은 사실 이경재 원장이 결혼하고 그 전에도 뭐 한의사로 그랬지만
결혼하시고 나서 형제간의 사이가 조금 멀어지고. 원래 시댁을 멀리하고 이러신 분이라. 정반대인데 정반대예요? 저희는 부인 얘기를 안 합니다. 부인 얘기를 안 합니다. 형제간에 부인들이 있는데 역시 부인 얘기 서로 안 해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피곤해져요. 형제는 형제끼리 얘기하고 형제끼리 나눈 얘기는 절대 발설을 안 하는 거죠. 와이프들은 모르겠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후배가 이혼 담당 전문 변호사인데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가 10년 살면 원래 헤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묘하게 공통점이다. 글쎄. 남은 기간은 사실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쇼예요, 쇼. 그게 억지로 사는 거지. 다 치워들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하니까 사는 거지. 사실은 신체 구조나 모든 오행으로 보면 10년 정도 살면 끝으로 돼 있는 거지. 적당히 10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10년 단위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를 딱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부인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간의 얘기를 굳이 부인이 시시콜콜 알아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참 좋은 게 자주 연락 안 합니다. 그치. 좋은 게요.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하고 다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목한 거지. 네. 형제끼리 다정하다고 맨날 모여서 매일 전화질을 하고 이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싸움 나는 네, 거거든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등갈난 집안들 보면은 너무 시시콜콜한 걸 상의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퇴근하고 나서 여보 나 오늘 하루 어떻게 했어? 그럼 얘기를 뭘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세요. 어리석은 짓이 어리석은. 다른 형제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예. 아, 부인하고도 거리가 있고. 와이프하고도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둘이 만났다가 부인 얘기 막 미친 거 아니야? 어디 부인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사남매가 방목해서 컸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컸어요. 어머니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각자 크다 보니까 독립성이 강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태평성대보다 위기가 되면 딱 모여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죠. 그러니까 뭐 오션스 11 같이 너는 무슨 담당, 너는 무슨 담당. 이때 형님은 이제 공직자였으니까 병원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입원하는 거. 그다음에 저는 돈을 대고 누나는 아버지나 어머니 옆에 있고 동생은 이 모든 사소한 일을 진행하는데 또 총무역. 아, 좋아. 그거 다 되잖아. 위기가 딱 끝나잖아. 그럼 또 뿔뿔이 떠. 그런 사람처럼. 예, 또 원래 연락 웬만하면 안 하고. 한탕하고 나면 또 시작하는 거지. 그다음 또 위기가 있으면 또 모여서 일을 다음번에. 해결해. 또 떠져. 형제는 남이네,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결혼했잖아 했는데 내 남편들끼리 형제끼리만 딱 모이고 화내지 말고 천천히. 이 얘기를 화내고 얘기 아니고. 아 나 지금 아니 근데 봐봐요 남자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자기네 형제라고 자기네끼리만 다 모든 거 의논하고 저 형제하고 다 의논하고 와이프들은 뭐냐고 나 편할 것 같은데? 어? 아니 잘 생각해. 아니지 일단 자주 모이진 않아.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요? 뭐야? 1년에? 1년에 한 번 모일까 아, 말까요? 그래. 그리고 두 번째 모이는 얘기 절대 발설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는지 안 모이는 것 모였는지 자체는 알려주지가 아내가 몰라. 우리의 만남과 회동을 일체 몰라. 아니 근데 이거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도 전혀 몰라. 아니 그 부부라는 게 뭐야 부부라는 게 부부는 원래 그런 거예요. 봐봐요 이게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안 맞아, 가끔 부부니. 자주 만나서 예. 얘기도 하고 있었던 거 토론하고 우리- 의논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형제들이- 먹고 이러면서 정을 싸는 거지 아니요, 정 1년에 싸는 한 번씩 거. 자기네끼리 만나가고 뭐 하는 거야 그거? 아니 귀찮게 안 해요. 너무 흥분하지 그게 왜 귀찮은 거야 왜?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홍림 씨처럼 그런 애틋한 사연은 없지만 네. 이경재가 간이나 콩팥이 안 좋은다면 저도 줄 용은 있어요. 근데 이제 바란다면 아, 지금 혈액형이 뭐 안 맞았어. 공정습니다, 예. 안 된다고 이제 그 소리 듣겠죠. 그거는 나의 선의를 예. 나서지만 아니, 혈액이 안 맞아서 맞으면 당연히 주는 건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O형이고 넌 A형인데 혹시 이거 이식했다가는 안 됩니다 하면은 나 좋은 거죠 사실. 안 맞길 바랄 뿐이야.
마음은 난 자력갱생이 이런 거 준다니까요. 주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좋지 않은 걸 의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거죠. 마음은 주겠다. 예. 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생기면서 둘이 있을 때랑은 조금은 이제 거리가 생기고 또 1순위가 언니였다면 남편과 이제 조카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사실은 동생한테 섭섭하다기보다는 네. 강성진 씨한테 제부가 제부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군요. 사실 제가 2년을 늦게 만나다 보니까 동생이 어쩌면 더 활발한 왕성한 활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중간에서 빨리 시집을 갈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왔어요. 왜냐면 제부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예. 강성진 너무 그래서 멋있어. 제부가 제 마음을 알아서 결혼 전에는 무조건 제 편이 돼줬어요. 동생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처형 말이 맞으신다고. 근데 딱 결혼한과 동시에 권력이 이제 동생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성진 씨가 그런 사람이군요. 그럴 수밖에. 그쪽이 이제 가족이 됐어. 맞아요. 진짜 서운했나 봐요. 저 형부 처음 연애 시작할 때 그 얘기부터 먼저 했대요. 내 편 없다. 네, 그랬다. 제부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형부한테 그랬더니 형부가 그거를 다 보듬어주고. 또 일로 맞췄어. 그랬던 언니인데 사실 아기 키우고 하다 보면은 언니랑 그렇게 못 보죠. 좀 근데 쭉 멀어지는 거 진짜 저는 느껴지죠. 내리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으면 제 생각하고 챙겼을 텐데 예. 제가 먼저 결혼하니까 언니 생각 1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